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결혼이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이상하네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에 미친 것 같아요. 돈이라면 아마 똥도 집어먹을 사람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가족들과도 다툼이 많았고요. 시어머니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정말 저는 살다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봐요.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 마치 저희 시댁이 정말 못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요. 오히려 부자라면 부자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돈에 정말 환장한 사람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시어머니의 반찬이에요. 이건 알뜰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에요. 저는 결혼 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시댁에 가면 지금도 밥을 잘 안 먹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수박 껍질로 반찬을 만든 부분이었어요. 저는 시댁과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수박 껍질로 반찬을 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은 어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정말 다양하다고 느끼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다 먹고 난 수박 껍질을 버리지 않고 반찬을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속이 안 좋아지는데 그냥 상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 남은 수박 껍질은 가족들의 입이 닿았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거나 잘라내거나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반찬으로 만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가족들이 기겁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가족들 것인데 어떠냐고 하시면서 그냥 반찬을 하세요. 그럼 가족들 그 누구도 먹질 않죠. 수박 껍질에 이빨 자국이 그렇게 있는데 누가 먹고 싶겠어요. 아니, 다들 밥을 잘 안 먹어요. 하지만 시할머니만 정말 맛있게 밥을 먹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것이 밥을 주걱으로 푸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것이 아깝다고 그 주걱을 입으로 쪽쪽 빨아서 먹고는 그 주걱을 씻지도 않고 그냥 다시 밥을 퍼요.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는 옛날 사람들 다 그랬다고 그거 별거 아니다 하셔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시댁에 제사 갈 일이 몇 번씩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때 사단이 난 거예요. 평소에 돈에 집착을 하던 시어머님이 제사상 차린다며 시장을 보러 가셨는데 굳이 시어머님 당신이 시장을 봐야 한다고 가셨어요. 저희에게는 집에 다 정리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동서와 저는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을 다녀온 시어머님이 과일을 냉장고에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음식하는 저희에게 야! 누가 계란을 이렇게 많이 풀어서 전을 부쳤어? 계란 하나면 충분한데 아이고 요 도대체 몇 개를 쓴 거야? 라며 화를 내셨어요. 아니 그 많은 전을 어떻게 계란 한 개로 다 부치나요?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나 세상에나 고춧가루 들어간 것 좀 봐라. 이거 누가 이렇게 썼어? 큰애가 이랬냐 작은애가 그랬냐? 라며 저희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셨어요. 동서와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참았어요. 그러한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상을 차리려고 제사 음식을 올리는데 과일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상한 것 같길래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과일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잘못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말을 꺼내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상하기는 어디가 상했어. 멀쩡하기만 하구만. 요즘 과일값이 금값이라 내가 잘 고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잔말 말고 그냥 올리기나 해. 라며 핀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제기에 담았어요.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상한 부분을 숨기려고 했지만 너무 심해서 잘 숨겨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시아버님이 상한 과일을 보고는 대노하신 거죠. 그네야, 제사상에 상한 과일을 올려놓는 사람이 어딨어? 다시 가지고 오너라!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과일 상했다고 화나셨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시아버님에게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니, 과일이 상하기는 어디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죽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지금 시장 가봐야 과일값이 금값이야. 금값. 누가 미쳤다고 그 가격에 과일을 사. 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시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님에게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 같으니라고 라면서 상에 올려있던 과일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시아버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급히 가서 과일을 다시 사가지고 오면서 우선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날 썩은 과일 사건은 친척들에게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 과일 몇 개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요. 나중에 가족들이 다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저보다 결혼을 일찍 해서 더 많은 일이 있었는데 동서한테 따로 들어보니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같은 동네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밭에 심어져 있던 그런 친척들의 배추나 부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것이냥 그냥 가지고 간대요. 친척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나무라면 그런 친척들에게 오히려 아이고 그것 좀 나눠 먹으면 어때서 그걸 그렇게 욕심을 부리네. 사람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정말 온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였죠. 그런데 동서는 저에게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시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시할머님은 시어머니와는 달라서 성품이 아주 좋으셨나 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 분이 저희 시어머님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오로지 들어오는 부의금 봉투에만 관심이 많더래요. 그래도 몇십 년을 보고 사신 분인데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시할머님이 동서에게도 참 잘해주셔서 동서도 많이 참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그런 시할머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르더니 얘, 너는 재수없게 왜 울고 그러니? 눈물도 안 나는데. 억지로 그렇게 연기하지 말거라. 라고 말을 하며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부의금에만 관심을 가졌대요. 얘, 너희 작은아버지 손님인가 보다. 너희 작은아버지 손님이 더 많구나. 설마 너희 작은아버지가 부의금을 달라고 하진 않겠지? 달라고 하면 어쩌니? 그랬다고 해요. 동서는 그 모습에 아주 소름이 끼쳤다고 해요. 아무리 돈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돌아가신 사람의 영정 앞에서 뭐 하는 짓일까 싶었대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시아버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대요. 부의금 들어온 것도 서로 본인들 거 확인해서 나누자꾸나. 너희들도 여기저기 부조 많이 한 거 그대로 돌아온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나눠 가져. 나눠 가지긴. 그런 거 원래 큰 집에서 다 갖는 거야.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생들 거야 당연히 나눠 갖는 거지. 당신 헛소리 하지 마.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했다네요. 정말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시할머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어머님과 고모님들이 아니에요.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오빠가 제일 고생했잖아요. 그냥 오빠가 잘 챙겨요. 그래요 형님. 저희는 괜찮아요. 형님이 항상 고생이 많지 괜히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라며 시아버님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를 했고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도 정이 뚝 떨어졌고요. 정말 돈에 너무 환장한 사람 아닌가요? 참, 그리고 시할머님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할머니의 귀금속을 엄청 찾았대요. 고모님들이 잘들 사셔서 그동안 시할머니께 많이 사다 주신 모양이에요. 그 귀금속을 한 달은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못 찾았다고 분해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할망구가 그 큰 부치를 어디다 둔 거야?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귀신이 코칼 노릇이야 라고 한탄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귀금속은 저와 동서만 알아요. 시할머님이 돌아가실 줄 미리 아셨던 것인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동서에게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그렇게 급하게 시할머님에게 찾아간 동서에게 그 귀금속을 다 주셨다는 말은 비밀입니다. 시할머님께서 야야, 이거 나중에 너희 형님 들어오면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너는 믿을만 하니까 주는 것이야. 우리 큰손주 결혼하는 것 보고 가야 하는데 그게 한이 되는구나. 라며 동서에게 다 주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평생을 모아오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는 줄 알았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저는 동서가 그 보물상자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귀금속을 나눠 가졌죠. 하지만 너무 귀한 물건이라 감히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갑으로 잘 숨겨두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동서와 저랑 둘이서만의 비밀이에요. 둘이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글로 써버리게 되네요. 하지만 동서도 제가 이 글을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동서, 그래도 동서가 있어서 많이 위안이 되어 항상 고마워요.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남겨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시할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하기도 했고요. 할머님, 저희는 할머님처럼 곱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들 보니까 막장 시어머니 이야기가 많던데 저희는 막장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 좀 하면서 풀고 갑니다. 다른 내용들에 비해 별 내용이 없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